다음으로 신하연 연구위원님의 토론 또는 보완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신하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토론할 내용은 공적연금 재정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부탁을 받아서 윤석열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과 기초연금 포함해서 노후 빈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공적연금의 좀 재정적인 측면에서 맞춰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별정 우체국까지 5개가 들어와 있지만 별정 우체국은 거의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제도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4가지 제도를 보통 비교도 많이 하고 같이 많이 보기도 하는데 사실 국민연금하고 그 타 직영연금 간에는 제도 내용적으로 제도 도입 시기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공적연금별로 주기적으로 매번 재정 계산을 해서 향후에 그 제도 연금 제도 개선 방안까지 도입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2페이지 PPT 하단에 보시면 국민연금 제4조에 그 법에서 정한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율은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정 계산이 단지 우리가 그 기사에서 쉽게 접하는 기금 소진연도 얼마다 이거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재정적인 그런 수지 균형을 위해서 연금 보험료율이나 아니면 급여 수준 같은 거를 좀 포괄적으로 제도 개선 방향까지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적연금별로 지출 규모하고 수급자 수를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지출 규모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전체의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급자 면에서는 8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규모는 다르지만 그리고 국민연금이 제도 도입도 늦게 돼가지고 지출 면에서도 크게 규모는 많지만 급여 수준이 낮다 보니까 지출 면에서는 아직 절반 조금 넘는 수준까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비중도 우리가 최근까지에는 이제 50% 이상으로 넘어섰지만 대부분이 국민연금 수급자다 보니까 윤석열 박사님도 말씀하시는데 노후 빈곤선은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도 부양비는 그 윤석열 박사님 발표 자료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밑에 지금 상대적으로 낮게 지금 돼 있는 그 국민연금하고 사학연금 쪽이 향후에 장기 전망 결과를 보면 이게 완전히 그 뒤집히는 결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금 1인당 평균 연금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전체 평균 소득자 250만 원 대비로 보시면 지금 우리가 노령연금이 한 54만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 대비 소득을 보면 한 22% 정도 되는 수준이지만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소득이 540만 원인데 그 대비로 본다면 금액도 굉장히 크고 대체율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 도입 시기하고 성숙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개의 제도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시면 노후 빈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사학연금 쪽도 평균 소득이 53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체율 수준이나 급여액이 공무원 연금보다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낮지만 그에 비해서 2020년에 280만 원 정도의 평균 연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득 대체율은 60% 이상 넘어가서 제가 그래프에 따로 표기는 안 했지만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지금 연금 수급, 그러니까 연금 가입을 해야 되고 그에 상대적으로 그 특수의 상위로 진급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연금 수급권을 주다 보니까 만약 연금 수급권에 진입만 하게 되면 평균 그 연금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올해 5월달 기준으로 892조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적립배율이 28배로 굉장히 높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이 향후에는 저부담 고급여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아니면 인구 고령화 이런 효과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러 면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여태까지 이제 4번 재정 계산을 했는데 2003년에 처음에 한 그 재정 계산을 바탕으로 2007년에 법 개정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재정 계산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까지 연결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 좀 다른 게 뭐 국고 보존액이 정부 보존금이죠. 정부 보존금이 매년 뭐 투입되고는 있는데 2015년에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법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뭐 한 예를 들어서 연금 수급자 55만 명 대비로 본다면 1인당 한 469만 원 정도 우리가 국고 보존을 내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지출 대비로 본다면 수입 비중이 8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매년 지출이 20% 이상은 일반 그 정부 부담으로 지출되고 있는 현상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하고 사학연금 2015년에 법 개정을 했지만 군인연금은 여전히 20년, 그러니까 19년 6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 재직 동안 그러니까 가입을 해야 연금 수급권이 되고 보험료율도 1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연금하고 사학연금이 법 개정을 할 때 뭐 국민연금의 그런 소득 재분배 기능 뭐 이렇게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해서 제도 개선안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전체 그 1.7% 지급률 중에 1%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소득 재분배 기능은 전체 1.7에서 0.5%만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비례 기능이 여전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벌써 7분이 돼서 이상은 그 참고 자료로 대신을 하겠고 결론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부담 고급여로 도입 시기에 설계되어 있는 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더 좀 20, 30년 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부담 고급여 때문에 제도 성숙 시기도 같이 오면서 인구 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도 개선, 그러니까 우리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는 게 한 2040년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 시기에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기 전에 미래 세대들이 뭐 근로시장에 이미 도입이 들어왔지만 이분들이 근로시장에서 나가기 전에 빨리 연금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18년에 뭐 그 국민연금 재정 계산할 때 이미 나왔지만 이제 국민연금 제도 하나만의 그런 제도 개선 방향을 이제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에서 연금의 역할 같은 걸 좀 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연금에 대한 윤성명, 신화연 두 분의 토론 감사드립니다.